안녕하세요.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된 정진모입니다. 제가 좋아하고 잘하고 많은 시간을 쏟았으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을 소개할 수 있는 만한 내용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탁구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바람은 이 발표를 듣고 나서 탁구를 모르셨던 분들이 한번 시작해볼까 생각이 드는 분이 있다면 성공했다고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경험을 좀 얘기를 하는 편이라서 제가 탁구를 시작하게 된 거는 군 생활을 공익근무요원을 했었는데 그때 우연한 기회로 알게 된 형이 탁구장을 하셔서 그 탁구장에 놀러 갔다가 탁구가 재밌어 보여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2년 정도 배운 이후에 복학을 한 이후에 성균관대학교 탁구 동아리에 들어가서 열심히 활동하면서 여러 친구들과도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고로 저희 그 탁구 동아리가 다녔던 탁구장이 여기 신수연 탁구장이라고 수원에 있는 탁구장인데 이 신수연 관장님이 요즘 잘 하고 있는 신유빈 선수의 아버님이셔가지고 저도 유빈이랑 몇 번 랠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1학년 정도였는데 그때도 이미 저보다 잘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를 활동을 하면서 정말 탁구를 열심히 쳤었고, 그때 많이 칠 때는 하루에 막 5시간, 6시간 혹은 그 이상도 쳤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학부를 끝나고 미국으로 대학원 유학을 가게 됐는데요. 대학원 유학 중에서도 이제 탁구를 쳤습니다. 대학원 다닐 때 한인 테니스 동아리가 있어서 테니스에 좀 더 집중을 하긴 했는데 테니스는 사실 뭐 따로 배운 게 아니라 사람들이랑 좀 어울리려고 친 거에 비해서 탁구는 좀 실질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훨씬 잘하기도 하고 라켓이랑 공, 탁구대만 있으면 어디서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가끔 탁구 칠 줄 아는 친구가 있다고 하면은 기숙사 지하 뭐 이런 데서도 막 치고 막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왼쪽은 마르코라고 하는 스위스 친구랑 저랑 이렇게 쳤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대학원 졸업 이후에도 일을 하면서 탁구장을 다니면서 탁구를 쳤는데요. 오른쪽 사진은 제가 뉴저지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뉴저지 팰리사이드 파크에 있는 한인 탁구장의 사진이고 오른쪽에 있는 그 파란 옷 입으신 친구랑 검은 옷 입은 친구랑 저랑 셋이서 굉장히 많이 쳤던 그런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한국 2세라 가지고 한국말은 거의 못하시고 영어로 얘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그 다음은 그러면은 너가 과연 탁구를 얼마나 잘 치냐. 그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30초 정도 한번 잘라서 한번. 근데 이거 이제 옛날이라 가지고 이것보다는 좀 잘하는데 요즘. 네, 이것도 그 기숙사 지하에서 쳤던 내용이었습니다. 아유. 네,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탁구의 랭킹 시스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냥 영상만 봐서는 얘가 뭐 잘 치는지 못 치는지 잘 모를 것 같아가지고 미국에서 이렇게 레이팅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위쪽에 보시면은 LYTTC 프라이데이 테이블 테니스 리그라고 써 있는데 프라이데이 나잇마다 이런 리그가 생겨서 그 여기 보시면은 이름 옆에 레이팅이 적혀 있죠. 제 이름 옆에는 뭐 1500 얼마 이렇게 레이팅이 적혀 있는데 그 레이팅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경기를 하는데 그 경기 한 성적을 또 기록을 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또 레이팅이 변동되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저보다 만약에 잘 치는 사람을 이기면은 레이팅이 많이 올라가고 저보다 이렇게 레이팅 낮은 선수한테 지면은 레이팅이 낮아지고 약간 이런 거죠. 그래서 왼쪽을 보시면은 저가 이날은 되게 잘 치는 분들이 많이 왔어요. 제가 2승 5패를 했고, 이 오른쪽 기록지는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저보다 못 치는 분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때는 5승 2패를 했습니다. 사실 USATT라고 그 좀 더 공인적인 점수가 있고, 이거는 탁구장 리그 점수라서 조금 더 고평가되어 있는 기준이 있긴 한데, 그냥 대충 이해로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디스크립션을 좀 써놓은 자료를 참고해서 좀 적어봤는데요. 테니스도 아마 비슷하게 NTRP 레이팅이라 해서 3.0, 4.0 이런 식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은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1000부터 시작을 하는데, 1000 이하는 좀 약간 의미가 없는 게 게임을 할 줄 아는 그런 레벨이 아니라고 약간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게임을 뭐 서브도 어느 정도 할 줄 알고 뭐 서브를 받을 줄 알고 스핀에 대한 이해 정도가 있는 게 약간 1000부터 시작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마 여기서 보면은 한 1400에서 1500 사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나름 오래 쳤는데 워낙에 탁구가 고인물 영역이다 보니까 이 100점, 100점 차이가 진짜 엄청나고 100점 차이 나면은 정말 힘들고 200점 차이 나면은 아예 거의 그 사람이랑은 못 이긴다. 약간 이 정도의 갭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의 랭킹 시스템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한국은 이런 레이팅 시스템이 없고 부스 제도를 도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제 선수분들이 뭐 초등학교까지 했냐, 중고등학교까지 했냐에 따라서 선수부냐 아니냐 뭐 이런 것도 나뉘어지고, 근데 이것도 또 논란이 많아요. 어, 그러고 저는 사실 한국에서 대회는 많이 안 나가봤는데 나가면은 한 5부, 6부 정도 수준이 아닐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요. 부스 제도의 폐해가 있는데 부스가 전국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뭐 한 지역에서 뭐 1, 2부였던 사람이 다른 부에서는 하위 리그 4, 5부로 나오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치는 사람이 나오는 게 뭐가 재밌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탈락하는 것보다는 우승하는 게 더 기분이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향 출전을 하시고 또 이를 막는 방법도 딱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는 레이팅 시스템이 좀 다 도입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부스 시스템이 자리를 잡아서 이를 한 번에 바꾸는 것은 어렵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용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저는 용품을 그렇게 많이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타입이긴 한데, 또 중요한 거는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가시면 됩니다. 이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냥 탁구장에서 다 빌려주기 때문에. 근데 탁구를 치기 이제 몇 달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자기 라켓이나 탁구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들거든요. 네, 라켓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라켓인데 뭐 15만 원이면은 사죠. 저는 참고로 5만 원짜리 사가지고 한 10년 정도 썼거든요. 그래서 라켓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근데 그래도 좀 하나 염두에 둘 거 있다면은 막 이마트 쿠팡에서 사는 파는 한 2, 3만 원짜리 이런 거를 사기보다는 아는 사람한테 아니면 탁구장 관장님한테 물어보셔서 사시기를 권장드리고요. 라켓과는 별도로 라바를 사야 되는데 이 테너지라고 하는 거는 그 탁구 치는 사람들이면은 모두 알만하고 다들 갖고 싶어 하는 하지만 좀 비싼 그런 라바고 제가 학생 때는 이렇게 오메가2라는 그런 3, 4만 원짜리 라바를 붙였었는데요. 이것도 충분합니다. 사실 탁구는 실력이 중요하지 이런 걸로는 그렇게 크게 바뀌지는 않아요. 한번 러버를 붙이면은 저는 좀 교체를 안 하는 타입이라서 뭐 1년 이렇게 쓰긴 하는데 보통 많이 치면은 한두 달 만에 바꾸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 두세 달 만에 바꾸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탁구 레슨을 받으면은 이제 스텝을 배우게 되면서 그 탁구화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가격은 그냥 10만 원 아래 정도로 그냥 보통 운동화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굉장히 가볍고 방향 전환이 되게 쉬워가지고 신으면 정말 편합니다. 그래서 탁구화는 탁구를 배우면서 거의 필수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공은 이제 시합구랑 연습구가 있는데 시합구는 뭐 3개 10,000원 정도 하고 오래 씁니다. 옷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무거나 이쁜 거 입으시면 됩니다. 별로 그렇게 이게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또 라켓의 종류에는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전형까지 하면은 이제 수비형, 공격형 뭐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데 이제 수비형은 초보자들이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고요. 쪽이 쉐이크핸드, 가운데는 페놀드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온 게 일본식 페놀드, 일펜이라고 하고 오른쪽에 이렇게 안 튀어나온 게 있거든요. 보통 이 쉐이크핸드에서 이 자루 부분이 조금 짧아진 형태가 있는데 이걸 중펜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런 중펜을 씁니다. 이 1펜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언제였더라? 뭐 하여튼 금메달리스트 유승민 선수가 사용했던 전형이고요. 보통 군대 탁구 이걸로 많이 치죠. 근데 저는 처음 배울 때 무조건 쉐이크 핸드를 추천하고 요즘 트렌드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백핸드랑 포핸드 전환이 굉장히 좋아서 보통 쉐이크핸드를 많이 사용을 하고, 프로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기에도 한 80% 이상은 쉐이크핸드를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1펜 같은 경우에는 백핸드로가 좀 약하다는 그런, 물론 잘하면은 커버가 되겠지만 뭐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그런 평가가 많고요. 그 대신 한 방이 강력하다 그런 평가가 많죠. 중펜 같은 경우에는 어렵고 좀 까다로워가지고 별로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왜 중펜을 사용하게 됐냐면은 그 처음에 시작했던 탁구장에서 중펜으로 시작을 해서, 그래서 저는 계속 중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는 있어요, 중펜이. 제가 탁구의 기술이나 경기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하다가 어차피 그런 거는 그냥 가서 배우면은 코치님이 잘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냥 집 주변에 탁구장 검색하셔서 한번 배워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탁구의 진입 장벽은 그냥 마음먹기에 따라 달려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6개월만 꾸준히 레슨을 받으시면은 그 이후에는 뭐 가라고 안 해도 자연스럽게 탁구장을 가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디를 가든지 주변에 탁구장이 어디 있는지를 검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초보 때 레슨을 받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데, 탁구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좋은 선생님한테 좋은 자세를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슨비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에 레슨을 받지는 않는데 가끔 가는 탁구장인데, 한 달에 20만 원 정도면은 레슨을 받을 수가 있고, 보통 레슨을 받으면 월회원비가 면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탁구가 상당히 뭐 비교적으로 저렴한 스포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금 약간 아쉬운 부분이, 뭐 여자분들이 같이 즐기기에도 굉장히 좋은 스포츠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보통 남자분들보다 공에 대한 이해 부분에서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남자분들에 비교해서 통상적으로 한 3배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린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일찍 배우면은 그냥 잘하죠. 네, 유빈이 보면은 확실히 일찍 배우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저도 더 일찍 배웠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잘했을 것 같아요. 그러고 탁구를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탁구에 관한 밈들이 많죠. 그리고 탁구 유튜버들도 전 세계적인 친구들도 많고 한국에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워낙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인물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냥 즐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이게 잘하면 잘할수록 또 재미가 있으면서도 또 욕심이 생기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특히 한국 사람들은 잘 칠수록 실력에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저는 느낍니다. 또 이걸로 돈을 벌어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실력이 느는 거에 재미를 느끼고, 잘 치는 사람이랑 치던 못 치는 사람이랑 치던 즐기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탁구의 장단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나열해 봤는데요. 탁구의 장점에서는 아까 언급을 했지만 집 주변에 탁구장이 없는 곳은 한국에서 좀 없는 것 같아서, 그리고 탁구장에 탁구를 어느 정도 치면 월회원 뭐 10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골프나 테니스 등에 비해서 훨씬 저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코트 잡기가 굉장히 힘들고, 골프도 필드 나갈 때마다 상당히 비싸고, 그렇죠. 그리고 또 미리 약속을 잡을 필요가 없다는 것도 탁구의 장점입니다. 탁구장을 나가서 자기랑 비슷한 수준으로 보이는 사람하고 치자고 하면은 보통 대부분 응해 줍니다. 물론 내가 너무 못한다 그러면은 좀 치자고 하기 힘들 수 있는데,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은 없기 때문에 얼굴에 철판 깔고 레슨을 받으면은, 나 레슨 받으니까 어차피 늘 텐데 그때 좀 쳐달라고 많이 하고 랠리라도 많이 하면은 더 그럼 빨리 늘기 때문에 그런 뻔뻔함이 좀 필요한 스포츠이긴 합니다, 초반에는. 그리고 날씨에도 별로 상관을 받지 않고요. 부상 위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느껴집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축구나 농구도 많이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안경도 맨날 깨지고, 농구 같은 경우에 뭐 축구도 맨날 다치고 서로 부딪히고 막 이러는데, 탁구는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스포츠는 아니라서 근육통이나 무릎 통증 뭐 이런 거 아니면 딱히 부상이 많지 않은 스포츠입니다. 그리고 정말 재밌습니다. 게임을 어느 정도 운영할 수 있는 레벨이 되면은 상대방과 심리 싸움을 하는 그런 재미가 있고요. 어떤 나라, 어떤 새로운 곳을 가도 쉽게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는 좋은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탁구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점을 꼽아보자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단점이 이겁니다. 초보자는 칠 사람 찾기가 힘들다. 그는 잘 치는 사람과 치냐, 못 치는 사람과 치냐에 따라서 재미랑 쓸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통 게임을 할 수준이 되지 않으면은 게임을 하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에 finding a good opponent랑도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거는 좀 약간 저의 경우인데 오래 치는 경우에 몸의 한쪽만 발달을 합니다. 오른손잡이는 오른쪽, 왼손잡이는 왼쪽,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몸의 밸런스가 좀 많이 깨지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굳이 탁구뿐만 아니라 뭐 테니스나 골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근육 발달에는 도움이 별로 안 돼요. 그리고 탁구라는 운동이 이거는 약간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데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상대적으로 비싸지 않은 운동이기 때문에 탁구장 자체도 좀 약간 지하에 있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골프나 테니스처럼 야외에서 하는 스포츠가 아니라 팬시한 그런 느낌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제가 꾸준히 얘기를 했지만 나보다 항상 잘하는 사람들이 많고 잘 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왜 이렇게 줄을 쳐놨냐면은 너무 잘하는 경우에도 또 나랑 맞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경우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요. 이상으로 탁구에 대한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사진은 제가 미국에서 근무를 할 때 사무실에 탁구대가 있어서 실제로 근무 시간에 막 사람들이 탁구 쳐가지고 좀 문화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근데 막 이래도 되나 막 이러 싶었는데 금세 적응하고 제 사무실을 평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제가 25했던 스탠다드 푸들 강아지인데 미국으로 가서 사진을 보내왔는데 귀여워서 넣어봤습니다. 발표를 마치면서 탁구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셨다면 감사드리고요. 레벨을 떠나서 저랑 탁구를 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저는 언제나 콜입니다. 그럼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